그러니까 VOA 모닝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미한 연합훈련이 끝나면 협상을 재개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 위원장이 최근 보낸 친서를 통해 북한에 잇따른 미사일 발사에 대한 사과의 뜻도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날 북한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아름다운 서한을 받았다고 밝혔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0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서한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먼저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매우 정중하게 미한 연합 군사훈련이 끝나는 대로 만나고 싶고 협상을 시작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은 긴 서한이었고 그중 많은 부분이 터무니없고 비싼 훈련들에 대한 불평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서한에는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시험에 대한 작은 사과도 포함됐으며 훈련이 끝나면 이 시험들을 멈출 것이라는 내용도 담겨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너무 머지않은 미래에 김정은을 만나기를 고대한다며 핵이 없는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나라들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북한이 한반도 시간으로 10일 오전 함경남도 함흥 일대에서 발사체 2발을 발사한 뒤 약 15시간여 만에 나왔습니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김 위원장으로부터 친서를 받았다는 사실을 전격 공개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이 연합훈련을 탐탁지 않아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며 자신 또한 비용이 많이 든 훈련을 좋아하지 않지만 중요한 훈련이라고 말했습니다. You know, I've never liked it either. I've never liked it. I've never been a fan. You know why? I don't like paying for it. But I don't like it either. But I said do this because this was a big test.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9일 뉴욕 대선 자금 모금 행사 연설에서도 김 위원장과 자신을 친구라고 표현하며 김 위원장은 나를 보면 그저 웃는다고 하더라며 개인적 관계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되지 않았으면 우리는 북한과 큰 전쟁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미국과 한국이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에 초점을 맞춘 본격적인 연합훈련을 시작했습니다. 북한은 대화는 한국이 아니라 미국과 하는 것이라며 한국을 비난하고 추가 도발을 예고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11일부터 오는 20일까지 올해 하반기 미한 연합지휘소 훈련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훈련은 병력과 장비의 실제 기동이 아닌 컴퓨터 모의 훈련으로 진행됩니다. 처음으로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을, 미군 대장이 부사령관을 맡아 전시작전 통제권 전 과정에 대한 한국군의 능력을 검증합니다. 미군 인도태평양 사령부와 주한미군 사령부, 미한연합사령부, 한국군 합참과 육해공군 작전사령부가 참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미국과 한국은 지난 5일부터 나흘 동안 하반기 전체 훈련의 사전 연습 성격인 위기관리 참모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11일 외무성 미국 담당 국장의 담화를 통해 미한 연합지휘소 훈련을 비난했습니다. 특히 한국을 향해 연합연습을 당장 중단하거나 이에 대한 해명을 하기 전까진 남북 접촉 자체가 어려울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청와대는 사거리 하나 제대로 판정 못해 웃음거리가 된다. 겁먹은 개가 요란스럽게 지저댄다는 등의 막말성 비난을 쏟아내며 추가 도발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대화에 나가도 철저히 미북 사이의 대화지 남북 대화는 아니란 점을 한국 정부가 똑바로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같은 북한의 태도는 미한 관계를 분리하는 동시에 남북 관계에서 우위에 서기 위한 의도란 분석이 나옵니다. 북한의 동등한 파트너는 미국이고 한국은 그러한 북한의 하위 파트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관계를, 이러한 구조를 고착시키려고 하는 거가 현재 북한의 의도로 보입니다. 미국, 한국 두 나라와 동시에 협상하겠다는 속내로도 분석됐습니다. 현재 어떤 자신들의 어떤 행동에 대한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남쪽의 어떤 훈련과 F-35의 어떤 도입 같은 것을 명분화시키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걸 통해서 어떤 남쪽의 변화들도 상당히 어떤 요구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미한 연합지휘소 훈련은 오는 20일 종료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대로 연합연습 이후 비핵화를 위한 미북 간 실무 협상이 재개될지 주목됩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북한의 사이버 위협은 러시아, 중국, 이란과는 종류가 다르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북한이 정보 수집 활동보다는 절도 목적의 사이버 공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조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핀란드의 사이버 보안 전문 업체 FCQ의 연구 책임자 미코 히포넨 씨는 사이버 공간에서 벌이는 북한의 행동 유형은 다른 나라들과 구분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일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규모의 정보 보안 행사 블랙햇에 참석한 히포넷시는 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고 사이버 보안 전문지 피프트 도메인이 전했습니다. 히포넷시는 전 세계에서 미국을 제외하고 사이버 역량이 뛰어난 국가로는 러시아와 중국, 이란, 북한 등 4개국으로 분류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 단위의 사이버 공격은 정보 수집 목적의 스파이 행위와 시스템과 데이터를 파괴하는 사보타주 행위 두 종류로 구분된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여기에 더해 절도 행위까지 하는 게 다른 나라들과 다른 특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해외 금융기관을 겨냥한 사이버 공격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처럼 국가의 예산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나라들로부터 도둑질을 하는 나라는 지구상에서 북한이 유일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북한은 특히 추적이 거의 불가능한 가상화폐를 겨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히포넷시는 또 지난 2014년 소니 영화사에 대한 북한의 해킹 사태를 지목하며 영화에 대한 항의 목적으로 해외 민간 회사의 사이버 공격을 감행하는 나라는 북한이 유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보도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대량 살상무기 프로그램 자금 확보를 위해 다른 나라의 금융기관과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통해 약 20억 달러를 탈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미국 정부가 이번 주 열리는 태평양 도서국 포럼에 고위 대표단을 파견하고 대북 압박 캠페인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미 국무부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내무부와 국무부, 국방부, 해안경비대, 해양대기청 등으로 구성된 미국 정부 고위 대표단이 오는 16일부터 투발루에서 개최되는 제31차 태평양 도서국 포럼 지도자 회의에 참석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등 참가국들은 지역적, 국제적으로 중요한 사안들을 논의할 예정이며 여기에는 영내 안보 협력과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 캠페인, 환경 안보 도전에 대한 보건력 구축 등이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태평양 도서국 포럼은 태평양 도서국 14개 나라와 호주, 뉴질랜드 등을 회원국으로 하는 남태평양의 주요 지역 협의체입니다. 유럽연합이 북한의 미사일 추가 발사를 비판했습니다. 유럽연합의 대외 정책을 총괄하는 대외관계청 EEAS 대변인은 10일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 발사를 비롯해 북한이 최근 몇 주간 5차례 발사 시험을 함으로써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와 안전을 확립하고 신뢰를 만들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을 계속 훼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유럽연합은 북한이 더 도발하지 않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의해 결의된 국제적인 의무들을 완전히 이행하길 바란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대량 살상무기를 폐기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신뢰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올리는 것이 아파트 월세 받기보다 쉽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뉴욕에서 열린 대선 자금 모금 행사에서 어린 시절 아버지와 함께 아파트 임대료를 수금했던 일화를 소개하며 뉴욕 브루클린의 임대 아파트에서 114달러를 받는 것보다 한국에서 10억 달러를 받는 게 더 쉬웠다고 말했다고 뉴욕 포스트지가 11일 보도했습니다. 이어 경제적으로 번영한 한국을 위해 왜 미국이 방위비를 부담해야 하느냐고 말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앞서 8일 미 국무부도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 동맹국이 더 많은 기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해왔다면서 모든 국가들이 상호 방위와 관련된 부담을 공유하기를 원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일본이 이달 초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배제한 데 이어 한국도 일본을 수출 절차 우대 국가 명단에서 제외했습니다. 성윤모 한국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2일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상 백색 국가인 가 지역을 가의 1과 가의 2로 세분화한다고 밝히고 기존 백색 국가는 가의 1, 이번에 백색 국가에서 빠진 일본은 가의 2로 분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본이 가의 2로 별도 분류됨에 따라 원칙적으로 기존 4대 수출 통제에 가입하지 않은 나 지역 수준으로 별도 심사를 받는 등의 통제를 받게 됩니다. 한국 정부는 20일간의 의견 수렴과 규제 심사 등을 거쳐 9월 중 시행할 방침입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주 최근 격화되고 있는 한일 갈등과 관련해 한국과 일본이 싸우고 있다고 우려하며 그들은 잘 지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